열심히 일하고 나면 우린 휴식이 필요하죠. 전 세계를 돌다가 제주에 정착한 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8년차. 제주에 와서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3부작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1탄, 2탄 전부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3탄입니다. 협찬 1도 안 받는 컬러템포의 추천 여행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연동굴. 조천읍 동백동산 주변에 비케이브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안에 선을 의자동굴이라고 불리는 매우 핫한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원래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앞 넓은 초록초록 마당에서도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걸 UI 솔로곡이었던 스페아의 뮤직비디오와 슈퍼주니어 려욱의 오늘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여 인기를 얻게 된 선을 의자동굴은 천장 가운데 일부가 뚫려 있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듯한 빛이 내리쬐어 저 같은 돼지 삼촌이 앉아있어도 멋지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멋지겠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려보세요. 만장굴, 뱅디굴과 같이 제주엔 널리 알려진 용암동굴들도 있지만 제주엔 이름조차 없는 동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이 동굴은 녹차밭 한가운데 있어서 유명해졌는데요. 오늘은 카트레이싱을 지나 녹차길을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약간 언덕 같은 숲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이고요. 이 동굴이 발견된 초창기에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죠. 정식 명칭이 없는 이 동굴은 성은 녹차동굴로 불리고 있으며 동굴 안에 들어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밖으로 나와 실루엣을 찍어야 이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입소문을 탄 자군의 포구 동굴도 있고 아직 입소문을 타지 않은 개인 팩맨의 빌런, 고스트갱을 닮은 해안가의 동굴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기에 공개는 다음번에. 등대. 제주의 조랑말을 형상화해서 만든 등대이며 빨간 말과 하얀 말 두 마리가 우뚝 서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빨간 말 등대가 가장 인기가 많으며 흰 말 등대는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두 마리 다 담기 위해 방파제 난간에 앉아서 사진을 찍죠. 해수욕장도 옆에 있고 레포츠도 즐길 수 있기에 여름에 더 붐비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말등대 바로 앞에 넓은 부지가 있는데 제주 2호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지이고요. 언젠간 이곳도 거대 유원지가 생길 겁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제주엔 기덕의 거북등대 등 특이하고 이쁜 등대가 많은데 그럼에도 특별하지 않은 이 투박한 등대를 소개하는 이유는 1916년 첫 불을 밝힌 자그마치 올해로 107년이 된 역사가 있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감이 안 잡힌다고요?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님이 한 살이던 시절 미국의 배우 그레고리 팩, 한국의 화가 이중선님이 태어났던 해이죠. 이곳은 등대 문화유산 제6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뒤에 있으며 공항과도 가까우며 동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제주축제. 새별오름은 봄 빼고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예쁜 오름입니다. 왜 봄을 빼야 하느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가 새별오름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 가축을 방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불을 놓는 풍습에서 유래한 축제이며 축구장 42개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불 관련 축제입니다. 1997년을 시작으로 올해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오름 블록기 행사는 물론 레이저 쇼 콘서트, 먹거리 등 체험 행사도 풍성한 축제 중의 축제죠. 대규모 행사인 만큼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획부터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선 제주 해녀축제, 방선문축제, 산지천축제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매년 열립니다. 처음 제주 왔을 때 축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그중 서귀포시 대표 축제인 서귀포 70리 축제는 서귀포의 17개의 읍면동이 전부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꽃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펼쳐지던 연등회 행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물론 연등회보다 한두 단계 아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정말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행사입니다. 불꽃쇼는 물론 콘서트도 열리고 그냥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축제입니다. 10월쯤 열리는 축제이며 올해는 아직까지 날짜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추후 날짜가 나오면 설명글에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효돈천은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시작하여 하효동 해안으로 흐르는 지방 하천이며 원래는 영천천이라 불렀으나 주변의 가장 큰 마을인 효돈천의 지명을 따서 효돈천으로 바꿨습니다.
효둔천의 하구엔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쇠속각이 있는데 지금이야 투명 카약을 타는 체험 공간이 있지만 예전엔 관람만 할 수 있었고요. 정말 고즈넉함의 끝판왕이었던 최고의 공간이었습니다. 방구 한번 끼면 쩌렁쩌렁 울렸죠.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오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초창기 시절엔 서너 팀의 가족들이 와서 편히 쉬다 가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죠. 하지만 사람이 많아졌어도 정말 예쁜 곳입니다. 쇠속각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한천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오라동, 담동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이며 길이 약 16km로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입니다. 이 하천의 끝자락에 용연계곡이라 불리는 높이 7에서 8m의 기암계곡이 있는데 용이 놀이터였다는 전설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용 또한 바로 옆에 있기에 찾아가기 어렵지 않으며 에메랄드 물빛으로 인해 찾아온 모든 이들을 한동안 멍 때리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용연 구름다리 쪽엔 야간에도 불을 밝혀 야경 명소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주변에 작은 축제나 콘서트 등이 간혹 열려서 운 좋으면 멋진 공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보시고 힐링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주시에 계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해안포구 부업리 필수 코스 노라바 해물라면과 돌염자나 소금커피로 매우 핫한 카페소금이 있으며 해안절경이 뛰어나 국내의 이몽룡 성춘향, 즉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하러 끝없이 몰려오는 장소가 바로 구원포구입니다. 특히 돌염전에 물이 가둬져서 빛이 반사되면 이쁜 사진을 끝없이 찍을 수 있으며 조금만 신혼방향으로 걸어보면 거대한 기암괴석들이 가득하여 그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배우 정우성님도 한 통신사 광고를 이곳 구엄리 돌염전에서 촬영했었죠. 참고로 여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우연히 저 컬러 템플을 보시게 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카메라에 담아서 유튜브에 박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유일의 돌염전에 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월령포구, 법한포구, 망장포구 등 워낙 이쁜 포구가 많으나 저희 두 번째 포구 픽은 두모포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에 치여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나요? 제주에 오래 살다 보니 친구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데 조용한 장소를 알려달라면 저는 이곳을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혼자 있고 싶어도 이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죠. 바로 두모포구가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서 바다를 즐기고 싶을 때 가는 곳인데요. 신창풍차 해안처럼 미치게 예쁘지만 개발은 덜 되어 있고 사람이 적어서 제주의 풍경을 오로지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터가 매우 넓지만 주변에 카페가 한두 개 있고 편의점 하나 없는 곳이라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 제주 테마파크의 끝판왕입니다. 가족이나 연인들 모두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이곳의 단점은 가격이 조금 세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여러 패키지가 있어서 특가로 나온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농구, 축구, 양궁 등의 스포츠랩 비행존이 있으며 레이저총 들고 살 빠지게 되는 서바이벌 아레나는 기본, 먹거리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는 바로 레이스 981. 수많은 연예인들도 극찬을 하는 곳이며 GR 차량을 주행하며 기록 경쟁도 할 수 있고 차량 앞뒤로 고프로가 달려있어서 981 파크 어플에서 무료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싱 중에 큰 카메라는 소지 불가이며 휴대폰만 소지 가능합니다. 다같이 미치게 달려보자고요. 레이싱도 즐길 수 있고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말 전문 테마공원이며 연인, 가족 모두 와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일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워낙 넓어서 붐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여기저기 웃음소리만 가득합니다. 특히 공연이 예술입니다. 전석에 전부 전기장판이 깔려있으며 모포도 하나씩 줍니다. 솔직히 공연 보기 전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웬걸? 이런 서커스도 없고 이런 뮤지컬도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역사 이야기는 흐름일 뿐 묘기대행진의 끝판왕입니다. 참고로 현장 구매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게 훨씬 싸며 공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 확인 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름산 다른 오름과는 격이 다른 삼방산은 우람한 풍채와 당당한 생김새에서 범접하기 힘든 기운마저 풍기죠. 자연 석굴 안에 불상을 안치시켜 삼방불사라고도 합니다. 삼방산의 암벽을 지키는 삼방덕 전설도 있죠. 삼방산의 입장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입장 마감 시간은 일본 시간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제주를 다니며 오름 이름을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왜 어떤 건 산, 또 어떤 건 오름, 또는 봉, 악으로 불릴까요? 참고로 제주는 전통적으로 신령시온 산이라고 부르는 건 한라산, 삼방산, 영주산, 성산일지봉인 청산, 그리고 김양 앞바다의 두록산 이렇게 5대 산이 있습니다. 제주의 5대 산 컨텐츠는 조만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악산의 원래 이름은 절벽에 파도가 부딪혀서 운다는 뜻인 저르리 또는 저벽 이야기며 이를 한자식으로 쓴 게 바로 송악산입니다. 제주 올레 10코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송악산 둘레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바다와 산이 만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우며 가파도 마라도 형제섬의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쉬고 걷고를 반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완주하셨던 산책로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악산 둘레길의 단점은 산림이 적어서 그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챙이 있는 모자나 수건 또는 물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며, 주변에 일자가 만든 해안 참호나 동굴 등이 있어서 다크 투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적지. 역사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가시면 행콕처럼 초능력을 쓰실 수 있게 되는 이거 합성이니까 정말 뛰지 마시고요. 구자읍 하더리엔 인스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별방진성이 있는데, 별방진성 말고도 이와 유사한 장소들이 제주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월 팽나무 군락으로 유명한 명월리의 명월성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9호이며 현재 복원한 남문 위의 망루에 올라가면 칼리무비 한눈에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은 주의하며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즐기실 수 있으며, 오르는 계단이 위험하여 밤에는 가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화북포구 라인엔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전화는 일단 붕어빵 하나 사들고 화북포구 쪽으로 갔는데요. 걸어보면 알 수 있는 볼거리들도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화북포구 쪽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원래 18코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든 그네도 있고 별도 연대도 있으며, 영상이 목적지 별도 환해장성이 있습니다. 또 주무실까봐 요래 고임을 합성 한번 해보고요. 환해장성은 무려 고려시대에 제작된 장성이며,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쌓은 게 바로 환해장성인데, 탐라의 만리장성이라도 불렸죠. 고즈넉한 장소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으로 컴온! 야외 공연.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신제주 로타리 산다공원에서 야간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가 열리지 않는 신제주 로타리의 공원은 솔직히 볼 게 1도 없습니다. 네, 이쁨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반 시민공원이죠. 하지만 매년 여름만 되면 이곳에서 야간 콘서트가 열리게 되며, 더위에 지친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분들까지 가득 자리를 채웁니다. 라인업도 매우 화려해서 모두들 뛰쳐나가게 만들고, 플리마켓도 열려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죠. 참고로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은 주차장입니다. 이곳 원형교차로나 산다공원 옆길가는 항상 만차이고, 제주 도청 주차장은 그나마 살포시 여유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제주 밤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주엔 골목시장, 벨롱장, 맨드롱장, 모음권 홀설장, 토토마켓, 김영모이장, 세화 벨롱장, 섭섬 구두미마켓 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플리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플리마켓의 날짜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사라진 곳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플리마켓이 바로 기덕 밤마실인데요.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마을 축제와 함께 플리마켓이 열려서 눈, 혀, 귀 전부 호강합니다. 영상은 제1회 기덕 밤마실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기덕리의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는 따뜻한 행사죠. 올해는 오픈 시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추후 설명글에 날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제주엔 매일 열리는 동문시장과 같은 상설시장이 있으며, 시간 간격을 두고 열리는, 즉 장날에 열리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제주 5일장 중 가장 큰 곳이 제주시 민속 5일장입니다. 이곳은 매달 끝자리가 2일과 7일인 날에 열리며 참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형마트가 생겨서 5일장이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장이 꾸준히 사랑받고 유지되는 건 참으로 올바르다 생각되네요. 특히 할머니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할망장터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보기 좋은 곳입니다. 먹거리도 한가득이라 장보고 추억의 먹거리로 배 채우고 오는 건 필수고요. 제주에 소품샵이 많아졌지만 여기서 여행 선물 사기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규모는 제주 민속 5일장보다 작긴 하지만 조금 늦은 1995년에 생긴 만큼 나란 현대시설을 갖췄기에 주차장도 넓고 주차 타워가 있으며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5일장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순댓국, 고기국수, 떡볶이, 호떡 등의 먹거리죠. 여기서 추천하고픈 메뉴가 있다면 바로 놀부네입니다. 유일하게 끝없이 사람이 바글바글한 장소이며, 순댓국밥, 막창순대, 고기국수 등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귀포 5일시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찾질 않아서 3시, 4시 정도면 많이 한가해집니다. 매일 올레시장도 좋지만 장날의 기분을 내기 위해선 한 번쯤 서귀포 향토 5일시장을 찾아가 식재료 구매와 먹거리를 즐겨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겁니다. 지금까지 3부작으로 제주를 분류해보았습니다. 전문 유튜버가 아닌 광고 쪽 일이 본업인지라 취미생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를 띄엄띄엄 촬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색다른 주제로 언제나처럼 100% 내돈내산으로 제주를 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템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